오늘 부산과 창원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명피해가 더 늘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는 빗물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경남 창원 시내버스가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고, 그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중에 창원의 강수량이 270.5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시내버스는 오후 2시 51분쯤에 강수량이 치솟던 시간에 창원에서 마산으로 가던 길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렸는데요. 강물에 떠내려오다가 다리 난간에 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버스 안에서 30,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당시의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모두 4명에서 6명 정도 탑승한 걸로 보고 지금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 확인된 사망자만도 4명입니다. 예, 부산에서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에 동래구 우장춘로의 지하 차도에 순식간에 빗물이 밀어닥쳐서 승용차 한 대가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차 안에 있던 57살 남모 씨 그리고 15살 임모양 이 두 사람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또 오후 4시쯤에 북구 덕천동에서는 아파트 옆 비탈길을 걷던 60대 남모 씨가 골목길을 따라 만들어졌던 급류에 휩쓸려서 넘어져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또 오후 4시 40분쯤에는 기장군 일광명 주변의 골프장에서 일하던 여성 3명이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범람한 물에 휩쓸려서 운전석 옆에 있던 홍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리 2호기가 중단됐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취수 펌프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부산은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교통은 여기저기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바로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2호기가 빗물에 젖어서 가동을 멈췄던 일입니다. 오후 3시 54분쯤에 2호기의 취수펌프에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앞서 오후 2시 22분쯤에는 북구 구포동에서 아파트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경로당을 덮쳤고 그 경로당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구포 양덕여중이라는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3층까지 침수가 돼서 학생들 40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학생들도 전원이 다 무사히 그렇습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김문기 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 앞서서도 리포트로 봤습니다만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기 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를 반대한다면서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학비리 주범들의 복귀에 지금 들러리를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학분쟁위원회 사분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세종대, 경기대, 대구대 같은 수많은 비리사학재단에서 비리 세력을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상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사분위가 만들어진 후에 사학분규의 해결보다는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또 비리재단을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상지대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분위부터 우선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문기 씨와 또 다른 비리사학분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사학비리 주범들의 복귀 들러리인지 주역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 또 입장을 밝혔군요. 지난 2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황유미 씨와 이수경 씨의 유가족들이 낸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황 씨와 이 씨가 삼성 반도체에서 걸린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1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는 단체죠. 여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와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책임지라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올림은 특히 삼성은 내용 없는 사과, 또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분열시키는 협소한 보상 대책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상기 씨,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죠. 황상기 씨는 삼성이 산업재해를 부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그동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2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협상에서 이번 판결과 교수분 별개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과연 이런 입장을,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투쟁을 했던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 그동안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오랜 소송을 해왔는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노조 불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냈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재작년에 자기들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다라는 첫 번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22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 계약에 따른 지시만 받고 회사의 지휘나 감독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법률계는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해가는 지금 현재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서울고법이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능교육 노조위원장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법부가 외면했다라면서 앞으로 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1롯데월드 같은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제, 뭐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걸 추진하다가 총리실 규제위원회에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2년 환경부가 개정하려고 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자료를 공개하면서 오늘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2롯데월드 같은 그런 초대형 신축 건물들의 환경 피해 논란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니까 환경부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이 철회하라, 그 개정안을 철회하라라는 권고를 내려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환경 문제를 예측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를 당시에 내놨다고 합니다. 장하나 의원은 대형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에 다시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1롯데월드 안보 문제까지도 무시하면서 허가를 해줬는데요. 환경 문제 같은 거는 그 관심을 더 안 쏟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한 그림이죠. 세월 5월인가요? 네, 그 작품 출품했던 홍성담 화백이 작품을 스스로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홍화백이 어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의 작품인 세월 5월 이름인데요. 이거를 전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화백은 비엔날레 전문가,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와 비엔날레 이사장인 광주시장 이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현실이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광주 정신은 죽었다면서 죽어버린 광주에 앞으로 자기의 작품을 일체 전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화백은 자기의 작품을 즉각 반환할 것, 또 걸개 그림 자리에 백인의 릴레이 아트 작품을 전시할 것, 또 마지막으로 사퇴한 광주 비엔날레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를 복귀시킬 것, 이 세 가지를 광주 비엔날레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